자, 이거 이제 나왔죠, 드디어. 사상 첫 5연속 금리 인상. 네. 3% 시대. 이거는 사실 이제 어제도 좀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지만 뭐 한국은행에서 뭐 짤없습니다. 네, 뭐 0.5% 포인트 올렸어요. 네. 딩딩대학 방송 본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이? 아니 0.5% 포인트는 이미 이제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해본 소리예요. 아무튼 저희가 많이 얘기한 대로 왜냐면 저희가 얘기하는 게 네. 뇌피셜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당연히. 전문가들이나 어떤 이런 전문가들의 컨센서스 이런 걸 저희가 취합해서 전해드리기 때문에 네.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요. 네. 지금 이제 금리 수준 그래프고.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제 9월달에 어떤 강경했던 분위기가 재확인이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 물가 상승률 지표가 대체로 예상보다 높았다. 그다음에 이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리게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잘 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뭐였냐면 많은 참석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너무 적게 행동하는 것보다 너무 적게 행동해서 오는 결과보다 결과가 너무 많이 행동해서 하는 대가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더 피해 본다는 거야. 그렇죠.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야 우리 다 죽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리 안 올려도 다 죽을 수가 있죠. 네. 그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물가가 이렇게 치솟으면 사실 가장 피해 보는 사람들이 이제 고정 월급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렇죠. 임금 생활자들이 가장 직격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간에 승자와 패자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제 그러면 현금이냐 자산이냐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현금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일단 인플레이션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멀리 생각할 게 없이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10,000원 되면 어떻겠어요? 사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제 뭐 FOMC 의사로 길게 나왔지만 한마디로 물가 최우선 요거죠. 물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저 건물에 불이 났어. 근데 내가 소방차인데 앞에 막 차들이 가로막고 있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가야지. 백미러 부수면서 가야죠. 그렇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 이러면 차들 다 망가져 이러는데 야 불난 게 더 지금 더 큰 피해야. 우리가 행동 안 해서 생기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행동해서 생기는 맞습니다. 피해는 감수해야 돼. 이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백미러가 부서지고 있는 거죠. 우리 통장 계좌, 주식 계좌가 지금. 어제도 이제 그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구린차스 형님의 말씀을 이제 구리지 않은 구린차스 형님. 구린차스 형님의 어떤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2023년에는 분명히 침체처럼 느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대가다. 경제라는 그렇죠. 게 이게 공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무튼 좀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일단 빅스텝 단행한 게 앞으로는 이제 가장 기사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주택 담보 대출 변동금리를 통해서 이제 가계에 영향을 미칠 거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도 조성을 받습니다. 그 돈을 빌리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부동산 같이 이제 덩어리가 큰 것들은 물론 이제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빼가지고 집 사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자가 건조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그 현관부터 화장실까지는 이제 은행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40%를 LTV 40%를 이제 적용해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어제 빅스텝은 예견을 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럼 11월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좀 관심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데드크루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에서는 지금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있어요. 그냥 경주마처럼 물가만 잡으러 달리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FOMC가 또 열릴 때 11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랑 이제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고. 우리도 그러면은 또 한 번의 빅스텝을 또 밟아야 되는 거냐, 그렇죠. 라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어제 이창용 총재가 확답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오르는 건 기정사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르는 거 오르는데 0.25냐 0.5냐 네. 양 총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개인의 사견을 만약에 이제 FOMC가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0.5%포인트는 한 번 더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저도 0.5에 베팅을 하고 네. 0.5를 올리면서 좀 시그널은 주지 않을까.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절할 거라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됨을 알고 있지만 이창용 총재가 당분간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거고, 제가 0.5%포인트 얘기 드린 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다 어떻게 보면 FOMC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0.25%포인트 올리는 것도 많이 올린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5번 연속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대치가 뭐야? 기대치가 빅스텝인데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 속도 조절하네? 그렇죠. 오히려 완화적인 성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가 있다. 그렇죠. 예.